네,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희 강사입니다. 먼저 저희 성명여고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총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땠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객관식 32문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2문항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는 둘 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2학기 기말고사 때가 난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2학기 기말고사 때 대부분 중간고사가 좀 많이 쉬웠어서 등급이 좀 갈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난이도가 매우 높았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학기 부분만 제가 이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물화 생지는 각각 다 8문항씩 들어갔고 각각 25점씩의 배점을 가져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좀 치우쳐져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화학이 좀 확실히 저희 학교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과학 파트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별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2, 고3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항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 파트부터 잠깐 보려고 하는데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이제 소단원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소단원 보시게 되면은 물리는 3개 파트고요, 화학은 2개 파트, 그리고 생명 4개 파트, 그리고 지구과학이 5개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매우 많다라는 걸 좀 하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화학, 물리부터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물리는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각각 역학 파트 그리고 정기적 성질에 대한 물질 파트로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물리 파트의 난이도는 높았고요. 기말고사 때는 좀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제 저희가 문항 전체적인 유형들을 좀 보면은 역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하게 이제 계산 문제가 많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역학 전반적으로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몇몇 문항의 경우는 계산 문항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문항들 자체가 모두 다 모식도를 주고 그래프를 주고 각각 구하라는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개념에다가 플러스해서 계산 문항들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이제 정기적 파트에 대한 부분은 단순 암기입니다. 근데 이 단순 암기가 좀 어느 식으로 갔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터물을 주십니다. 근데 프린터물을 정확하게 안 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물에서 나와져 있는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 성질에 관련된 문항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냥 나왔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어떤 유형으로 나왔냐면 화학원에 나오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원에서 이러한 문항들이 뭐 결합 종류나 전자 껍질이나 전자 배치나 이런 문항들로 나왔었기 때문에 화학원 유형들을 좀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그림 바와 같이 모두 다 분수 형태 꼴이나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식도를 주고 찾으라는 건데 학교 특징이 여기서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몇 개가 맞는 건지를 찾으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만 주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문장들에서 총 몇 개가 맞았는지를 묻는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화학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 파트에서도 동일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나 생명이나 둘 다 이러한 유형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생명 파트를 보시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는 쉬웠고 기말고사가 약간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각각 보시면은 단원 자체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두 단원이 어디 나왔냐면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2에 있는 모식도를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 앞쪽에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봤던 파트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고2 정도 그리고 고1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식도 정도만 좀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역시나 동일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암기 파트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파트인데 1학기 중간고사는
정말 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간고사는 정말 쉬웠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암기만 확인하자라는 양상이 좀 많이 컸습니다. 시계열 순서를 좀 외우고 핵심 개념들, 뭐 정확하게 자료와 일치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로 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모든 문항들 자체의 모식도들이 고3 모의고사 문항과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모식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모식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모식도가 다 고3 모의고사에 이제 나왔던 모식도들입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가 제가 이제 특별히 더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이제 지구과학 파트가 엘니뇨 라니냐라는 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파트가 모두 다 작년 이제 모의고사죠. 고3 모의고사에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 문항들의 그림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 파트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다 확인을 해보면은 물리 파트는 결국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 시간을 우리가 많이 투자하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화학 파트는 확실히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지 물질의 성질 이러한 부분들을 화학 원하고 연계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명과학은 좀 암기 파트이다. 그래서 암기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구과학은 고3 모의고사 문항의 자료 해석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공통사항으로 좀 잡아봤는데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자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무조건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필기를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친구들한테 한 2주 정도 자료 모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만들어진 자료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자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터물이 나오는데 이제 물리, 화학, 그리고 뭐 지구과학 이렇게 있는데 뭐 생명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막 많이 자료를 주시지는 않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터물에 나왔던 문제를 실제로 약간만 변형시켜서 내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프린터물을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게 된 거는 하문항, 중문항, 상문항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문항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들은 저희가 틀리게 되면 등급을 좀 방어하기가 많이 어렵죠.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문항을 틀렸을 때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념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모식도로도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좀 반복해서 저희가 개념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중킬러 문항 구간이라고 이제 잡았는데 전 여기가 핵심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32문항이면 사실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 문항들을 풀려면 거의 기계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 풀이하는 순서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자료를 봤을 때 뭐부터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자료 해석의 순서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실수 패턴이라고 이제 제가 잡았는데 이건 이제 결국 뭐냐면 학생들마다 틀리는 문항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문항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면 결국은 조건을 안 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조건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실수하는 유형들을 개인별로 조금 더 확인을 해주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학교는 방향성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파트를 정말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화학 파트를 더 자세하게 봐야겠고요. 생명보다는 역시나 지구과학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많은 문제풀이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풀이가 양치기로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자료 해석들을 먼저 배우는 방향성을
좀 맞춰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좀 계획을 잡았을 때 제가 앞쪽은 화학하고 물리로 일부러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앞쪽에서 화학하고 물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누적 학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하게 되면 거의 마지막 주차로 가면은 뭐 국어나 영어나 이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주차에 좀 저희는 어려운 거를 미리 하고 그때 클리닉도 더 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갖춰놓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서는 지구과고 생명 같은 경우에 좀 암기 위주로 저희가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뷰 수업은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뷰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꼭 보고 넘어가야 되고 테스트를 보기 전에 전주차에 나왔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보고 누적 테스트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25문항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차로 가면서 동일하게 32문항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시간을 짧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시험 같은 경우 이제 한 45분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일부러 30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타임어택형으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내용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유형별로 좀 정리해서 자료 해석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뭐 본교재 그리고 저희 주간지 이제 기출 문항들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서술형 문항들을 2% 좀 앞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다시 한번 보면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누적으로 1주차에 배웠던 개념이 6주차에도 역시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다 한글화 작업해놨고 해설도 제가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문항들을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전달을 드릴까 하다가 저희 작년에 배웠던 저 친구들한테 이제 좀 어땠니?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적어줄래? 라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수업 시간 내에 좀 반복을 많이 해줘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좋았던 게 자료 해석을 자기가 좀 하는 게 많이 어려웠는데, 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년 연속으로 이제 가르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해줬던 말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를 많이 봤던 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뒷페이지에도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강사님들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일부러 제가 계속해서 혼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들도 쓸 때가 있는데 조교 선생님 하고 제가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뭐가 부족한지를 각자 개인마다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해줬는데 조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던 게 많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후로 해서 1시간씩은 무조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중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게 대부분 이제 수학이 월수금이나 아니면 화목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루는 꼭 반드시 와서 좀 체크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뭐 30분, 선생님 이렇게 와도 돼요? 네, 됩니다. 무조건 와서 정확하게 체크를 받고 가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각 주차별로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있고 문제풀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자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3월 12일 화요일 날 6회 수업과 한 번의 직보로 이제 구성됩니다. 6회 수업은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커리큘럼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직보 때는 전체적인 개념 정리, 학교 프린터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